한동훈이 여러분 불쌍하세요? 이것도 신지호 이 버전으로 한동훈이 불쌍하세요? 네, 이렇게 제가 묻고 싶은데 이게 이제 지금 한동훈이 이 벼랑 끝에 몰렸죠. 그리고 사면 초과죠. 그리고 한동훈이 지금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 이제 폼을 잡는다고 하면서 왜 무지성으로 무조건 야당을 비판을 하느냐. 그런 거 우리 하지 말자. 야, 정말 이재명이가 너무 이쁠 거예요. 막 쓰다듬어 주고 싶고 그냥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한동훈이를 그냥 껴안으면서 와 우리 브로맨스 이렇게 외치고 싶을 겁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입이 열렸다고 입이 있다고 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만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한동훈이가 괘씸한 게 있다. 한동훈이는 좌파다. 그리고 한동훈이가 데리고 들어온 애들 다 좌파 애들이다. 그리고 조언을 받는다는 진중권 좌파죠. 네. 김경률 좌파죠. 그러면 자기네들이 뭐 3인주의 당이라든가 3인당이라든가 이런 거 차려가지고 당을 만들지. 왜? 우리가 피와 땀과 정말 모든 굴욕의 모든 모진 세월을 견디면서 지켜온 이 보수 정당을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정말 저하고 똑같은 저는 한동훈이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뭐냐면 날로 먹으려는 거예요. 지가 뭘 했습니까? 국민의힘을 위해서. 그러면서 완전히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고 지금 국민의힘에 우리가 내는 당비 뭐 우리 세금으로 하는 정치지원금 지금 마구 써제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장서정이 같은 애한테 무슨 이렇게 이 로고부터 시작해갖고 왜 뒤에 이제 당에 이제 거는 이 배경 같은 거 아주 그냥 너무 차원이 낮더라고요. 응? 그런 거에다가 돈 쓸 거 아닙니까? 설마 장서정이 같은 애가 돈을 안 받고 무료 봉사 하겠습니까? 왜? 국민의힘 지지 안 한대잖아요. 국민의힘 지지 안 해도 됩니까?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괜찮다고. 진짜 보수가 바보 천치인 거죠. 이런 한동훈이를 뽑았으니까. 그러니까 보수 정당을 괴멸시키는 게 한동훈의 여러분 목표인 겁니다. 한동훈은 좌파예요, 여러분. 그것도 이 김경률이가 나보다 더 강력한 좌파다. 네, 이렇게 말했을 정도입니다. 네, 우리 빅토리아님께서 또 성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빅토리아님. 그리고 도르르님, 아유 안녕하세요. 네,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한동훈은 근본이 보수가 아닙니다. 무너지는 야당과 합세해야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한동훈은 우리의 적입니다. 도르르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도르르님은 북한에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교사를 하시다가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목숨을 걸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도르르님은 이렇게 말씀할 자격이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한동훈이가 지금 10월 15일에 이 보궐선거가 있는데 한동훈이가 오늘 한 게 뭐냐면 뭐 중앙위원회에 이 위원들 뭐 임명장 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여러분 이렇게 딱 보면 약간 좀 좌파스럽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 파란 머리는 했으며, 네. 그리고 보십시오, 여러분. 뭐, 좀 약간 이상해요. 네. 근데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또 이 사람하고 같이, 네, 셀카 찍었어요. 그저 한동훈이는 셀카만 찍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셀카 중독인 거죠. 정말 셀카 중독인 거죠.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일 모레가 선거예요. 그래서 조국이는 호남에 가가지고 한 달 살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이는 며칠 전부터 막 뺑뺑 전국을 돌면서 난리 버거지를 치고 있는데 지금 얘는 이렇게 셀카를 찍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근데 한동훈이 속셈이 그거죠. 이번에 공천은 다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번 선거가 개판되고 대패를 하더라도 나는 아무 책임을 안 져도 된다. 이게 한동훈이의 여러분 속셈입니다. 너무나 야비하고 저열하고 교활하죠. 그러니까 지금 한딸들이 난리가 났어요. 뭐 한동훈이가 지지율도 폭락돼서 한동훈이 아니면은 누가 대선에서 이기냐 뭐 이랬는데 한동훈이를 내보내 가지고 대선에서 진다. 한동훈이가 대패한다. 이게 이제는 이제 정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딸들이 막 이제 초조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한동훈에 대해서 이런 이제 뭐 보자기 같은 걸 만들어 갖고 이거를 막 흔들면서 한동훈 힘내라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개딸들도 아니 죄송합니다. 한딸들도 아니 한동훈을 그렇게 좋아한다면 얼굴 내밀어야죠. 근데 이 한딸들이 뭐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할 것도 없이 다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아니 왜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거예요? 내 남편한테 자랑스럽게 보여야죠. 나 당신 뭐 전업주부긴 하지만 뭐 애들 밥도 안 해주고 나 지금 한동훈이 한 달 노릇하러 왔어. 아 여보 내 저기 얼굴 나온 거 봤어? 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들 또 선글라스는 끼면서 한동훈이 이렇게 보자기 펄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네, 영숙이님 말씀대로 저거 개딸 버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심종욱님 말씀대로 지금 강화에 안상수 이제 전 인천시장이 강화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어요. 근데 한동훈이가 다시는 복당도 안 시킨다는 동 그러는데 아마 안상수가 코웃음을 칠 겁니다. 너 2달짜리인지 석 달짜리인지도 몰라. 근데 제대로 된 당 대표라면은 이 대통령한테 독대해주세요, 독대해주세요, 독대, 저는 한독대 스토커예요. 뭐 이러면서 스토킹할 것이 아니라 안상수 후보를 만나서 그래도 이 강화는 정말 보수세가 있는 곳이고 이러니까 보수가 하나가 됩시다. 이 서울시 교육감도 지금 다 승복하고 조전혁 후보를 밀었지 않습니까? 안상수 네 시장님 정말 제가 잘 모실 테니까 제발 이번에 양보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단일화를 이루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안상수한테 나는 뭐 당선돼도 입당 안 시킨다. 그러니까 안상수가 당선되리라고 보는 거예요. 이 한동훈은. 그러면서 공천은 지역에서 말하자면은 상향식 공천을 했다. 위로 올리는 공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책임 없어. 나는 이번에 선거 졌다고 해가지고 나보고 나가라고 하는데 어우 뭐 저기 내가 무슨 책임 있어. 지방에서 이렇게 다 했는데 뭐 이렇게 네 하는 겁니다. 지금요 한동훈이는 보수의 적이에요. 우리가 빨리 한동훈을 이 청소를 하고 보수 본연의 당대표, 보수다운 당대표, 이 하나로 아울릴 수 있는, 보수를 합칠 수 있는 당대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죠. 지금 한동훈이가 한해간 뭐 윤핵관 보수 갈라치기하고 보수를 분열시키는 주범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여러분. 자, 10월 보궐선거를 지역의 결정에 맡겼기 때문에 나는 아무 책임 없어. 이러면서 결과를 회피하는데 지금 당 안에서는 한동훈이가 그렇게 유세하는 거라든가 이 보궐선거 이거 내려가는 거를 굉장히 미루고 뭐 바쁜 척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이 이렇게 스케줄이 이 당에서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스케줄이 그냥 빵빵합니다. 근데 한동훈은 통상 업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3시에 뭐 중앙위원회 이 파란띠 한 사람 임명장 주는 거 그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자, 한동훈은 이제 자신감을 다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쫄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금 하는 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독대를 해서 내가 나를 이렇게 계속 뭐 박대를 하고 내치고 이러면은 내가 8명 못 모으겠느냐.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키고 최상병 특검법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8명 과연 모을 수 있을까요? 김종혁이도 배지도 없지. 진중권이 데리고 와요. 아니면 김경률을 데리고 와요. 게다가 만약에 이번에 최상병 특검법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게 통과되면은 저는 한동훈이 역풍을 맞아도 호된 역풍을 맞을 거라고 봅니다. 사람 심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김건희 여사 싫어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도 아니 내가 싫어할 수는 있지만 김건희 여사를 아무것도 아닌 정말 실수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종북이 최재형이한테 함정 몰카 당한 거 그걸 갖고 특검을 해갖고 난도질을 한다고? 이제까지 김건희한테 너무했잖아. 김건희가 무슨 줄리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그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김건희가 밤에 밤 1시에 경비하시는 군인들한테 드린다고 응? 편의점에 가는 거 이것까지도 그렇게 몰아세우고 사람이 사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해도 이렇게 당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좀 늘고 있어요. 전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좋은 집안에서 아주 이렇게 이 고생 안 하고 학벌도 좋고 뭐 이 어떻게 보면 여성으로서 부러울 게 없는 남편도 또 잘 나가 집에 돈도 많아 집안도 뭐 백그라운드가 굉장해 이런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김건희 씨는 품위가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수는 품위죠. 여러분 보수가 품위 지키다가 이 꼬라지가 됐습니다. 좌파들은 얼마나 집요한지 아세요? 윤미향이 보세요. 저한테 민사로 걸어갖고 1,000만 원 꿀꺽하고 그러고 나니까 그 민사에서 자기가 이겼다고 네? 이 이은기라는 그 판사가 저쪽 아닙니까? 이번엔 형사로 저를 걸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만 걸은 게 아니에요. 그냥 집요하게 남편하고 하루 종일 이제 지금 할 일도 뭐가 있겠어요. 자기 괴롭혔던 사람 집요하게 끝까지 그냥 네 법적으로 고소 고발하고 이렇게 갖고 괴롭히는 거예요. 집요하죠. 그 집착과 네 쟤네들은 우리처럼 뭐 품위 이런 거 안 따져요. 나 인생 바닥이야. 나 쓰레기처럼 살아왔어. 쓰레기 투척하는 거 좀 보여줄까? 이러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품위와 품격을 찾습니까? 쟤네들한테는 쟤네들 맞는 레벨의 그런 수준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에 아주 많은 거를 깨달았어요. 참 기가 막히죠. 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는 저 아는 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불의에는 좀 눈을 꼭 참고 살라고, 꼭 감고 살라고 그렇게 이 좌파들하고 싸우고 불의 못 참고 이러는데 네가 얻은 게 뭐냐? 네가 암이라는 병밖에 더 얻었냐? 네가 공천을 받았냐? 어? 네가 뭐 삼선 의원을 했냐? 그냥 불의 이렇게 있으면 눈 꽉 감고 살고 불의를 피하고 살고 이게 현명한 거다. 그분도 물론 보세요. 근데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다음 생에 제가 만일 태어난다면 불의의 눈을 질끈 감고 살겠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네. 윤진철님께서 보수가 제대로 자리 잡고 탄탄해질 때 그때가 중도를 견인하고 인재 풀을 넓힐 수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당 대표가 책임의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슬픕니다. 이 글을 읽는데 저도 너무 이렇게 슬프네요. 네.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구절절 네, 그렇습니다. 보수가 탄탄해져야죠. 근데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 단일화 됐지만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전혁 후보, 초전혁에 정말 열심히 결과가 보이도록 우리 뜁시다. 네. 그리고 네, 바소님께서 뭐 이렇게 한동훈 당대표님 독대를 요청합니다. 기우제 3일차. 와, 네, 우리 바소님께서 스패너로서도 고생을 하시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슈퍼챗을 쏘시면서 한동훈한테 독대를 요청했습니다. 아유, 정말. 자, 이 한해 간의 이탈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나는 하나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아. 그리고 또 이 말하자면은 이 한해간으로 알려진 근데 배지가 없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나 이제 나한테 뭐 이 한해간 이러면서 인터뷰 같은 거 하지 말아줘 이렇게 기자들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해간들이 정말 좌파 탈출은 지능순인 것처럼 지금 이제 한파 탈출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딸들은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한동훈이 너무 불쌍하다고. 대통령이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한동훈이를 만나주지도 않느냐. 응? 한동훈이는 너무 애를 쓰고 있고 겸손하게 하고 있는데 응? 한동훈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독대를 안 해주냐고. 독대가 뭐 대단한 거냐고. 근데 한동훈이가 독대 계속 이러면서 땡땡거리고 있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은 건데. 예? 아이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한동훈이가 이제 독대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언론으로는 얘기를 못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1대1로 만나서 김건희 여사건으로 윤석열 대통령 협박을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속셈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 협박해봐. 내 등에 칼도 꽂아서 피가 철철 나는 것도 봤는데, 그것도 당했는데, 해봐. 해. 이러면서 독대 받아들여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독대를 안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지금 한동훈이 자기랑 친한 기자한테 내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법 통과시킬 수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할 거. 그거 뭐 미주알 고주알 다 지금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알아요, 여의도 바닥에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의 독대를 해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난 무슨 문제가 있고 김건희 여사를 완전히 범죄인 취급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독대 안 하는 게 저는 정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